참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종목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오늘도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정도면 거의 고정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매번 다루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다시 한번 장내 매수가 있었고요. 금호석유도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얘기는 하지만 네.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이제 아마 검색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부사장님이랑 이제 분이 8월 3일 날 89,000원에 이제 또 장내 매수를 했고, 이제 사실 삼성전자 주가 이제 급락하기 전에 좀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이제 오늘 새벽에도 마이크론이 6% 이제 급락을 했지만, 모건 스탠리가 좀 촉발을 했죠. 모건 스탠리 이제 부정적인 좀 디램에 대한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모건 스탠리 그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쁘진 않아요. 목표 주가를 낮췄지만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 언급이 돼 있었고, 이제 메모리만 하는 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낮은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또 그러니까 메모리만 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비메모리도 있고 또 폴더블 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변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투자들의 인식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한 묶음으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오는데, 최근 외국인들이 지금 한 2조 가까이를 그냥 삼성전자를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기업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2조 원을 퍼부었다는 거는 그냥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본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과거에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 번에 쏟아내고 나서는 그 후로는 이제 오히려 매도가 줄게 되면은 반등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가에 대해서 너무 하방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77,000원까지 온 상황에서 76,000원, 5,000원도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계속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하시고, 지금 최근에 내부자들이 매수한 단가가 78,000원, 9,000원, 8만 원 네. 이렇게 초반대인데 그 밑으로 좀 내려온 상황인데 충분히 가격 매력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시기는 9월까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는 않아요. 누가 봐도. 예. 그래서 좀 기간 조정 양상으로 좀 갈 것 같고, 10월부터는 좀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10월에 또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앞두고 있거든요. 그때 또 어떤 투자라든가 M&A 관련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고, 또 오늘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오늘 가석방 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삼성전자 분명한 사실은 요건 꼭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 모건 스탠리는 또 안 좋게 보이는데 골드만삭스는 계속 비중 늘려라, 오히려 좋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거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반도체 수요. 근데 그게 잠깐의 어떤 공급과 수요 사이클에 의해서 가격 변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상향한색. 우리가 지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한 번씩은 급락을 했다 가는 것처럼 네. 반도체 사이클도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수요가 중요한데 수요 사이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점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좀 계속 장기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과매도 구간이 어딜까라는 것도 이제는 좀 허무해진 상황이 될 정도로 급락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2분기는 거의 날려먹었고 3분기도 약간 참 힘든 시장에서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개인들의 평단가가 한 83,000원 정도 나오던데 평균 단가를 좀 내릴 수 있는 그래도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쪽이십니까? 근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급락할 때 사신 분 샀는데 바로 가진 않아요. 네. 삼성전자.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엔 나중에 보면 지나고 보면 다 큰 수익을 냈거든요. 삼성전자의 과거 역사를 보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항상 달릴 때 쫓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또 고생을 네.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그 기관적인 시각보다는 어차피 지금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안 좋은 걸 지금 반영을 해버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좋아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주가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내년 2분기, 3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느리게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월부터 지금 8월이니까 한 거의 7, 8개월 정도 조정 받았잖아요. 네. 계속 지금 기간 조정 양상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주가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뭔가 불확실성이 제고되고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하는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건 누구도 모르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계속 좀 늘려가는 것도 저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 의견 추가로 들어봤고요. 이어서 금호석유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호석유도 거의 주가가 좀 바닥까지 지금 온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실적은 역대급으로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냐면 역시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좋지만 이제 꺾인다, 네. 이 논리죠. 그래서 금호석유도 피크아웃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보니까 주가 빠졌는데, 일단 고 상무대우라는 분이 그 8월 9일 날 20만 2천 원에 좀 매수를 하셨고, 지금 주가가 오히려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좀 20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좀 보고 매수를 일부 좀 하신 것 같긴 한데, 금호석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MB 라텍스 장갑 아실 거예요. 네. 그게 작년에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올해까지 이제 상반기까지 실적 호전을 좀 견인했던 주요 이제 매출 품목인데, 그 원료인 MB 라텍스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한 그때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20%대 정도 되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뭐냐면 뭐 자동차 뭐 타이어라든가, 또 이 회사는 합성 수지, 그 플라스틱 만드는 재료죠. 이 합성 수지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페놀 같은 경우 이제 건자재 쪽에 많이 들어가요. 이쪽 비중이 나머지가 다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또 새로운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좀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MB 라텍스에만 좀 매몰되면 사실 금호석유는 물론 뭐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려낼 건 가려내야 되겠죠. 그 나머지 쪽에서는 여전히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6%. 그 금호석유 우선주 같은 경우는 8에서 한 10% 나오더라고요. 네. 엄청나요,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하단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도보다는 좀 한번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또 내부자 매수도 들어왔으니까 좀 지켜보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걸 감안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네. 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면 어마어마하네요. 금호석유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전자공시가 나왔었던 종목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특히 이사님께서 꼽으신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서우전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뭐 기회 많으니까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우전기는 이제 그 항만 같은 데 가면은 그 타워, 그 크레인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컨테이너 같은 거 이제 그 옮겨주고 그 크레인을 이제 제어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의 지멘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데, 서우전기도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매출액 대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인 것 같아요. 한 27.6% 정도 되니까. 그래서 181억 정도 규모로 크레인 제어 시스템을 좀 수주했는데, 어차피 서우전기도 수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잘 된다면 앞으로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고, 전통적으로 되게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만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이전에 뭐 싱가포르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만 같은 거 투자를 많이 할 때 수혜를 받게 되는데, 당연히 앞으로도 이런 좀 수주가 늘어나면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서호전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SGC 이테크건설입니다. 어떤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고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도 지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또 그러니까 수주 공시가 또 나왔는데 1,120억 규모고요. 매출액 대비해서 한 9.8%, 한 10% 가까이 되는 규모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쿠팡에 광주 그 물류센터 이제 신축공사 그거 수주를 좀 따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설주 하면은 거의 뭐 아파트나 뭐 재개발 이런 네. 사업 항상 수주 공시가 많이 나오는데, 되게 SG 이테크 건설은 좀 특화된 기업인 것 같아요. 물류 쪽에.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온라인 전쟁이잖아요. 온라인 이제 배송 전쟁인데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새벽 배송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지방 쪽으로도 이렇게 권역들이 넓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려면 물류센터 지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광주 쪽에 좀 짓는 공사 같은데 이런 쪽에 좀 특화돼서 수주를 잘 떼내고 있으니까 한번 SGC 이테크 건설도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물류센터도 늘어나야 되고 또 요즘에 신선식품 때문에 콜드체인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네. 여기에 대해서도 수요가 많더라고요. SCC 이테크건설에 대해서도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들도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종목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공장 자동화라 그러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역시 이 회사도 지금 최근에 좀 수주 공시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어제 나왔던 공시는 매출액 대비해서 한 22.7% 정도 되는 224억 정도 규모의 그 신재생 에너지 전력 변환 장치 공급을 좀 체결했으니까 주력 사업도 있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장치들이라든가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그 공급 대상이 그 잘 아시는 두산 퓨어셀이에요. 그래서 연료 전지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 이쪽에 일단 그 매출이 좀 나왔다는 거는 매출처 다변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 또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의 주력인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 이쪽과 관련된 기업인데 다만 주가 좀 최근에 오르긴 올랐어요. 막 이런 이제 공시들 때문에 올랐으니까 지금 접근보다는 나중에 좀 주가가 좀 충분히 눌러줬을 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개 분기 매출액 규모의 수주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올해 되게 핫한 기업입니다. 네. 예,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고 원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 태양전지라든가. 근데 이제 어제 나왔던 공시 뭐냐면 145억 정도 규모고 매출액 대비해서는 12.25%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인데 여기 이제 수주 대상자가 SK 하이닉스. 물론 요새 뭐 하이닉스가 주가는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하이닉스 쪽에서도 수주가 활발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수주를 좀 따냈는데 다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만약에 업황이 꺾이면 설비 투자가 좀 줄어들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런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되게 원래는 디스플레이가 주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힌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 빠진다면 길게 보면은 또 항상 기회였거든요. 장비라는 것도 사이클입니다. 안 좋을 때 사면 오히려 큰 수익이 나는데 너무 좋을 때 또 쫓아가면 큰 수익을 못 보는 섹터 중에 하나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수주 잔고 늘어난다는 거 감안했을 때 최근에 이런 뭐 하이닉스 이슈로 인한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계속 비중을 늘려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4개 종목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사님께서 리포트를 통해서 고른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이제 롯데그룹의 이제 계열사죠. 롯데정보통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삼성 SDS, 뭐 신세계 INC, 네. 포스코 ICT, 그러니까 각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롯데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롯데그룹 본업에 이제 관련된 그쪽 매출 비중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매출이 좀 높은 편인데 주로 하고 있는 게 이 회사가 이제 그 IDC라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거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주요 고객사가 이제 글로벌 고객사가 좀 많은 편인데 이번에도 올해 4월 달에 제 4번째 이제 글로벌 고객 전용 데이터 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이제 어차피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이제 서버를 통해서 그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까지 가게 됐을 때는 이 클라우드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를 계속 늘려나가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롯데그룹이 참 이 롯데쇼핑이 요즘에 좀 존재감이 없잖아요. 네. 한참 오프라인 시절에는 정말 잘 나가던 강자였는데 온라인 대응에 좀 미스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사실 좀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는데 그래도 롯데그룹이 지금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5년간 50조 원 투자를 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물론 뭐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 나오지 않고 있지만 물류 쪽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 또 거기다가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면 롯데그룹에서 한다고 치면 롯데정보통신이 다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수혜가 예상되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 메타버스 관련 기업 하나를 인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VR 컨텐츠랑 메타버스 개발을 좀 하는 그 비전 VR을 하는 이제 비전 홀딩스로부터 비전 VR라는 회사 하나를
좀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 초고화질 VR 영상을 구현한대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에 있는 그 영상을 굉장히 이제 화질 좋게 초고화질로 이제 구현하는 그런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인수해서 좀 약간 화제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또 확보했다는 건 긍정적이고,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맨날 그 M&A 하면 승자의 저주라 그래가지고 네.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되게 많았는데, 네. 반대로 미국 기업들은 M&A만 하면 주가가 막 날아가거든요. 네. 워낙 성공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M&A 사례를 보면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M&A를 하니까 기업은 사실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배당을 주던가 그 돈으로 공장을 짓던가 아니면은 M&A를 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자 1% 나오는 거 무슨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M&A 전략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정보통신 주가도 요새 견조합니다. 요새 좀 분위기 안 좋은 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M&A라고 한다면 옛날만 하더라도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승자의 저주랄지 네. M&A 하면 뭔가 적대적이야.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발전을 하고 단기간에 뭔가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려면 M&A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도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던 만큼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시장 생각하면 나름 잘 버텨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데, 여기서 한번 레벨업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살펴봤고요. 쉽지 않은 시장, 공포감이 이제 오를 대로 오른 시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삼성전자나 특히 하이닉스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냥 뭐 사실 뭐 너무할 정도의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진짜 이제 부도가 나나 뭐 그런 정도의 그냥 핵폭탄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너무 지금 비관론에 휩싸였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비관적으로 뭐 반도체를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낮추신 분들이 좀 계셨지만 10만 5천 원 요 정도는 바닥으로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과도한 하락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한국 투자들이 이제 과거에 또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의 좀 고정관념 중에 좀 하나가, 외국인은 우리보다 월등히 좀 낮고 뭔가 정보에 우위에 있을 것 같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외국인들 틀리는 것도 정말 많아요. 특히 외국계 증권사가 보고서 써서, 예전에 기억 안 나세요? LG와 그 뭐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자회사가. 그래서 한 회사가 목표 주가 65만 원까지 내려버렸죠. 그날 급락했거든요. 네. 그때가 아마 80만 원 살짝 깨졌던 것 같은데, 한 2, 3주 뒤에 목표 주가를 다시 올려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이랬다 저랬다로 아니고, 그리고 LG화학 다시 또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주가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도체도 지금 모건 스탠리는 너무 안 좋게 봐서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가 반도체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지금 반도체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제가 한 보고서를 어제 보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반도체 재고나 앞으로의 이 수요나 이걸 추정하기가 되게 쉬웠대요. 뭐냐면 모바일하고 PC는 이게 딱딱 정해져 있대요, 수량들이. 그래서 예측하기 쉬웠는데, 서버는 알 수가 없대요. 이 서버 업체들이 도대체 그 재고를 얼마 갖고 있고, 뭐 공개도 안 해주죠. 사실. 구글이 우리 얼마 갖고 있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추정치가 서로 기관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골드만삭스 같은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는 이거 아닌데, PC 안 좋으니까 서버도 안 좋아질 거야. 이런 이제 논리다 보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사실. 네. 메모리 쪽에 대해서. 근데 분명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 새로운 그 수요처가 지금 늘어나잖아요. 네. 서버도 늘어나고 앞으로 자율주행도 올 거고, 거기에 메타버스도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 많은 그 어떤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또 내년에 뭐 올해 말인지 이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윈도우 11이 나와요. 네. 거기에 DDR5가 나옵니다. 이거는 PC 수요의 또 교체 사이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것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당장 너무 비관론이 좀 심하고, 네. 외국인들이 너무 매도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좀 증시가 흔들렸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알려졌으니까 너무 비관론에 빠지지 마시고, 한 가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제까지 장 보면서 좀 긍정적인 건,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아 제끼는데도 시장이 별로 안 빠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예전 같으면은 뭐 하루에 1조 정도 팔았으면 증시가 엄청나게 빠졌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본다라면은 반도체만 팔고 있지 다른 건 팔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매수하는 것도 많으니까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해서 너무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8월 말까지는 뭐 이런 현상이 펼쳐졌으니까 계속 개별 기업 중심으로 좋은 종목 선정하셔서 투자를 계속 해 나가시면 좋겠고 반도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월부터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8월하고 9월은 더 급락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네. 좀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마지막 설명에서 요즘에 이사님께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반도체 관련해서 상담 요청을 받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전략이나 또 확신에도 도움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